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토 제8회 해운항만 부분에서 자율운항과 스마트 시대 항해의 미래의 본 강의를 맡게 된 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김주환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4차 산업을 주도할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시대 항해의 미래에서 가장 관심 깊게 들여다볼 친환경 선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추진 배경과 정의, 이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술 개발 개념도와 자율화 등급, 시장 규모, 국내외 동향을 통해 앞으로의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둘째는 스마트 시대 항해의 미래입니다. 스마트 시대 항해의 미래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친환경 선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의 필요성과 정의, 종류를 살펴보고 친환경 선박의 주요 기술 및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율운항과 스마트 시대 항해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자율운항 선박의 추진 배경, 정의, 이점. 둘째는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 개념도와 자율화 등급, 시장 규모. 셋째, 자율운항 선박의 국내외 동향과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넷째, 친환경 선박의 필요성, 정의, 종류, 주요 기술 및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빽빽하게 채운 채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아슬아슬 부딪히듯 하지만 서로 약속한 것처럼 양보하기도 하면서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속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도 않은 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 먼 미래로 여겨졌던 자율주행차는 어느덧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도로 위에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보이며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육상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람이 타지 않는 소형 비행기인 드론이 있다면 해상에서는 바로 자율운항 선박이 있습니다. 즉, 도로 위에 자율주행 차량이 있듯이 바다에는 자율운항 선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 위에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자율운항 선박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 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의 핵심입니다. 조선해운 산업, 즉 글로벌 발주가 급감하고 중형 시장의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며 컨테이너 선봉량이 감소하는 듯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하기 위해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노동 중심의 산업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이란 A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 센서 등을 융합해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항해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대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무인화가 가능한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을 지칭합니다. 향후 대항을 항해하는 자율운항 선박의 등장을 예측하면서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운항 안정을 위한 법적 규정 논의를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IMO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을 수면상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운항 선박은 부분 자율운항 선박과 완전 자율운항 선박 모두를 포함합니다. 현재 조선해운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완전 자율 무인운항 선박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마트 선박은 선박에 첨단 기자재, ICT 등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선박이며 자율운항 선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 선박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제어기술 등을 융합해 선원이 수행하던 역할을 시스템이 대체함으로써 최소 선원만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자율 무인 운항 선박은 사람의 개입 없이 운항이 가능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뜻합니다.
이 경제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율운항 선박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운항 선박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경제성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선박 운영 비용 중 인력과 연료비가 80% 넘게 차지하는 데 비해 무인 운항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력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최적 운항 경로로 운행하여 연료비가 절약됩니다. 둘째는 선원에게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전체 해양 사고의 82%를 차지하는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와 해적,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가 감소하여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개념도입니다. 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은 향후 친환경 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기술로 친환경과 디지털 해운의 시대로 넘어가는 가도기를 걷고 있는 우리 해운업계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디지털 기술의 선제적 확보가 미래 선사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은 기존의 선원 업무를 지능화 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인적 과실에 의한 해양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악한 선상에서의 업무를 육상에서의 업무로 전환하고 선원들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이 자율운항 선박은 안전운항 기술, 그린 에코 선박 기술, 안전운항과 그린 에코 기술 구현을 위한 IT, 육상 E-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상 정보 등을 지원받기 위한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에 의한 연결 기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이 소수의 선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선원이 이동하면서 선박 운항 정보에 접속하여 운항 편의성과 안전 항해를 지원받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조선 3사가 각각 자율운항 선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은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을 출시하고 항해 지원 시스템, 이접안 지원 시스템, 선박 운전 최적화 시스템 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우조선해양은 스마트십 솔루션 D54를 개발하고 국적선사 HMM에 인도한 컨테이너 선박에 탑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은 2022년 원격 자율 운항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운항 선박의 자율화 등급입니다. 이 자율운항 선박은 선원의 탑승 유무와 원격 제어 가능 여부에 따라 4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선원이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전통 방식에서 선원이나 원격 조정 없이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한 4단계까지 있습니다. 먼저 자율 수준 1단계는 부분적 자율 운항 지원 자동화 단계 및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단계입니다. 자율 수준 2단계는 선원이 승선, 원격 제어 선박, 시스템 고장 시 선원이 직접 대응하는 수준입니다. 자율 수준 3단계는 선원의 비승선 원격 제어 선박, 시스템 고장을 대비하여 스탠바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선원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원격 제어하는 3단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수준 4단계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율운항 선박은 연평균 12.8%로 성장하여 상용화 예정인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1,550억 달러, 하나로 약 1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선박 시장 중에 자율운항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운항 선박의 성공적인 개발과 사업화는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조선 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경쟁에서의 자율운항 선박 해외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바로 유럽입니다. 이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2012년부터 자율운항 선박 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였으며 2017년 세계 최초로 원격 운항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해양 솔루션 부분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는 현재 자율운항 선박 건조 단계에 도약했으며 2018년 롤스로이스 상선 부문을 인수 합병하며
무인 선박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조선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2016년부터 유럽과 공동으로 스마트 선박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산업계에서 모두 참여하는 SSAP 프로젝트, 스마트 십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의 데이터 표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0척의 스마트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운하 선박의 국내 동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 개발이 다소 늦은 상황이지만 정부 주도로 미래 선박 시장 선도를 위해 자율운하 선박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20년 6월 자율운하 선박 기술 개발 사업 통합사업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 원을 투입해 선원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원격 제어하는 제3단계로 높이고 2030년까지 자율운하 선박 4단계 수준의 완전 무인 자율운하 선박을 개발하여 자율운하 선박 시장의 50%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하 선박의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 기대 효과로서 고부가가치, 고난이도 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및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ICT 융합 기술을 접목하고 고부가가치 선박인 자율운하 선박의 고난이도 핵심 기술,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운 산업과의 연계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미래 자율운하 선박 경쟁력의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둘째는 경제적 기대 효과로서 자율운하 선박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해상물류 비용 절감입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의 평균적인 점유율은 40에서 60% 수준으로 빠른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관련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자율운하 선박에서도 50% 이상의 시장 점유가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운하 선박의 선가, 선일개비, 건조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 지능화 시스템 적용을 통해 그 운용 비용은 절감되어 결과적으로 해상물용 비용은 약 10에서 20%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셋째는 사회적 기대 효과로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양사고, 예를 들어 충돌과 자초, 침몰, 그리고 환경오염, 기름 유출과 대기오염 물질, 이러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향상과 함께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을 주도할 중요 기술 중 하나인 자율운하 선박,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하루빨리 상용화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대의 항해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제조 기반을 갖춘 나라로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고 있는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환경오염 이슈에 따라 내연기관 기반의 선박 및 핵심 기자재의 수요가 감소하고 친환경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 항해의 미래에서 친환경 선박의 시장과 그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기가스인 항산화물 싹스는 연료주에 함유되어 있는 항이 연소하여 발생되는 아항산가스와 그 아항산가스가 대기 중에서 산화되어 생성되는 무수항산을 총칭합니다. 휘발유 중에는 적게 포함되어 있으나 이 경유 중에는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산화물은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 자동차에서 문제가 됩니다. 항산화물의 영향으로는 상선비의 원인이 되며 인체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농작물 및 식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식성이 강한 산이므로 섬유질, 건축재 및 식물을 열화시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5천만 대의 경유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인 항산화물은 한 대의 컨테이너 선박이 배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듯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물질 및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선박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배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고효율 선박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선박이 왜 필요한가라는 본격적인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년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파리 협정에 서명합니다. 이 세계 각국은 자발적 감축 공약 목표를 정해서 이를 달성하기로 합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선박 분야에서는 국제회사기구에 위임해 2050년까지 전체 선박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국제항해 선박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항해 선박 제조 비율이 높은 우리 국내 선박 조선소들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 그린십 K 추진 전략 및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 보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 70% 감축하는 중간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여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가속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그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같은 간접적인 기술보다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박 크기의 최적화, 최적 선형 개발, 엔진 효율 향상보다 연료 및 에너지원 변경 같은 도전적인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선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영어로 그린십이란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 오염 저감 기술 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기존 선박에 대비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이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친화적 선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 선박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운항 선박도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되고 친환경 기술 수요가 중소형 선박 산업에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선박의 종류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액화 천연가스, LNG 등의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선박. 둘째, 해양 오염을 저감하는 기술로 선박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오염 저감 고효율 선박. 셋째, 이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 추진 선박. 넷째, 배터리와 내연기관 혼합 구성의 하이브리드 선박. 마지막으로 다섯째, 수소 등을 이용해 발전하여 동력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국제항해 선박, 중대형 선박의 경우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달을 항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친환경 기술 중 하이브리드 선박 기술은 처음부터 장거리 운항 목적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전기 추진 선박,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추진 선박은 그 기술적 한계가 있고 검증되지 않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해양오염 저감 기술로 선박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오염 저감 고효율 선박, 액화 천연가스 등의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선박이 상용화되었고 최근 수소 등을 이용하는 선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선박은 운항 조건에 따라 언급된 기술 대부분이 개발되어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암모니아, 바이오메탄,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바람,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 등도 도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선박의 주요 기술입니다. 이 친환경 선박의 주요 기술로는 항산화물 저감 장치 스크루버가 있습니다. 이 항산화물 저감 장치 스크루버는 말 그대로 선박용 항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로서 물을 이용해 배기가스를 씻어내리는 장치입니다. 이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 녹스는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로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과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이 있습니다. 먼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은 20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중 일부를 재순환시켜 엔진 내부의 연소 온도를 낮춰주고 질소산화물의 생성 억제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SCR은 요소수를 배출가스에 분사시켜 그 촉매 반응을 통해 물과 질소로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는 질소산화물 이외에도 다량의 일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료전지, 연료공급장치, 고효율 프로펠러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대형산소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수소, 암모니아 등의 무오염 에너지 사용 추진 시스템 선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이용하는 선박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르면 2026년, 2027년 사이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은 LNG 연료 추진선을 대체하는 주력 선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암모니아 연료는 이산화탄소와 항산화물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선박의 기대 효과입니다. 이 친환경 선박의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린십 K 기반 구축으로 2050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선박에서 무탄소 선박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상용화 및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료 공급 시설과 전문 인력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해양 환경 생태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593만 톤, 미세먼지 18,936톤을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친환경 선박의 신시장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 선박을 통해 조선해운의 매출이 4조 8,563억 원으로 증가하며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취업 유발 효과와 11조 원의 생산 유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서 조선해운 산업이 밀집한 부산, 전남, 울산, 경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른 기존 선박의 개조,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 운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온실가스 감축, 엔진 효율의 최적화, 통합 제어 시스템 등의 도입 및 실증이 추진될 예정이며 국내 조선 산업이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기술을 선점하고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입니다. 험난한 파도를 치는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적어도 험난한 파도를 타본 뱃사공은 그저 파도를 무서워하거나 그 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를 피해서 무작정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운 파도를 덜 무서워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라는 범위를 넘어 혼신을 당해 도전적으로 항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라는 인생에서 배이고 사공입니다. 언제나 안전한 항구에서 정박해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도 아닙니다. 험한 파도에서 좋은 뱃사공이 되어 자신의 배를 좀 더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곳으로 항해할 의욕을 가져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핵심 역량과 바른 인성을 갖춘 세계 최고의 해운해양 산업의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율운항과 스마트 시대 항해 미래의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